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맨해튼 혼잡통행료 시행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즉각 반발 성명을 내고 법정에서 보자며 소송전을 예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예산 축소를 통해 절약한 비용의 일부를 국민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조 달러 절감을 달성하면 가구당 $5,000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정부 예산 절감을 위해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 강화를 추진합니다. 수혜 자격에 근로자격 요건을 추가해 $1,000억 달하는 예산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IC 요원들이 이민청문회에 참석한 이민자를 체포하고 추방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스스로 떠나지 않는 서류 미비 이민자들은 향후 재입국이 불어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연방법원이 뇌물수뢰 혐의 등으로 형사 기소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에 대한 연방법무부의 공소 취소에 대한 판결을 보류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의 혼잡통행료 시행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맨해튼과 뉴욕이 구원받았다며 왕만세라고 말했고,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즉각 반발 성명을 내 미국은 왕이 통치하는 게 아닌 법치 국가로 법정에서 보자며 소송전을 예고했습니다. 교통부는 어제 홈페이지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오늘 뉴욕에서 시행 중인 중심상업지구 통행료 프로그램에 대한 시범 운영 승인을 종료했다며 관련 내용을 담은 서한을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에게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해당 서한에서 뉴욕주 혼잡통행료는 노동자 계층과 중소규모 영업의 면전에서 뺨을 때리는 것과 같다며 근로자들로부터 더 많은 돈을 빼앗아가는 불공평한 제도인데다 화물 비용을 증가시켜 결국 소비자에게 더 비싼 가격을 전가하는 구조를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혼잡통행료 제도가 교통혼잡도 감소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대중교통 수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설정됐기 때문에 결국 정책 시행 취지에 반한다는 게 연방정부의 판단입니다. 혼잡통행료 정책 중단을 공언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 소셜에 혼잡통행료는 죽었고 맨해튼과 뉴욕이 구원받았다며 왕만세라고 적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즉각 반발 성명을 내 미국은 왕이 통치하는 게 아닌 법치 국가로 법정에서 보자며 소송전을 예고했습니다. MTA 역시 연방정부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취지의 법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혼잡통행료 폐지는 법원의 판결로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법원 판결 전까지는 통행료 징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예산 축소를 통해 절약한 비용의 일부를 국민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2조 달러 절감을 달성하면 가구당 $5,000에 달하는 큰 금액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가진 연설에서 예산 절감액의 20%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20%는 국가 부채를 갚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이 받을 액수는 가구당 $5,000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수장을 맡은 정부 효율부가 $2조 예산 절감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경우 가능한 액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대로 이 중 20%를 국민에게 분배한다면 $4,000억 되고 납세자 가구별로 돌아가는 액수는 $5,000라는 것입니다. 정부 효율부는 연방정부의 효율성 개선과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2조 예산 절감이라는 목표를 달성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예산 절감액을 국민에게 분배하자는 주장은 트럼프 지지자인 투자자 제임스 피시백의 아이디어입니다. 피시백은 최근 X에 정부 효율부 분배금이라는 표현과 함께 $2조 의 20%를 국민에게 세금 환급의 형식으로 돌려주자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머스크가 대통령과 상의하겠다고 화답해 급 물살을 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의 보고를 청취한 뒤 이날 20%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 현장에서 앞줄에 앉아있던 머스크를 가리키면서 매우 높은 지능지수를 가진 사람이라며 결점도 있지만 많지는 않다라고 소개했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연방정부 예산 절감을 위해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 강화를 추진합니다. 연방 하원 공화당이 주도하는 이 정책은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에 근로자격 요건을 추가해 1,000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 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는 메디케이드에 대한 예산 가운데 약 8,800억 달러 삭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기조에 맞춰 연방정부 지출을 약 2조 달러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존슨 의장 등은 메디케이드 예산 감축을 위해 근로의무 요건 추가 등 수혜 자격 강화를 논의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은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푸드스탬프처럼 메디케이드도 수혜를 위해 최소 근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쪽으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자녀가 없는 50세 이하인 경우 푸드스탬프를 받기 위해 한 달에 80시간 이상을 일하거나 직업 교육 등을 받아야 하는데 비슷한 규정을 메디케이드에도 도입하자는 구상입니다. 연방 하원 공화당은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에 근로 요건을 추가할 경우 1,000억 달러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하원 공화당 일각에서는 메디케이드 수혜자 1인당 연방 정부가 주 정부에 지급하는 보조금 금액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ICA 요원들이 이민청문회에 참석한 이민자를 체포하고 이들에 대한 추방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미국을 스스로 떠나지 않는 서류 미비 이민자들은 향후 재입국이 불어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테네시와 플로리다, 뉴욕, 미네소타 등지의 지역 뉴스 매체에 따르면 전국에서 수십 명의 이민자들이 정기적인 체크인을 위해 이민국 직원에 보고하거나 예정된 약속을 위해 이민법원에 참석하던 중 연방 요원에 의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인 대량 추방 계획에 따라 IC 요원들을 주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법원 안팎에서 단속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NBC 마이애미는 플로리다주 델레이비치에서 한 무리의 이민자들이 1월 말 지역 감독사무소에서 이민국 직원을 만나도록 유인됐으며 이 과정에서 IC 요원들에 의해 구금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장 책임자는 그러나 사람들이 유인됐다는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또 내슈빌 배너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정기 체크인 과정에서 범죄 기록이 없는 최소 3명이 구금됐습니다. 뉴욕의 한 판사도 IC 요원들이 법원 복도나 밖에서 추방을 목적으로 체포를 실시해왔음을 인정했다고 타임스 유니언에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IC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외국인이 이민 판사나 기타 적법한 수단에 의해 최종 추방 명령을 받으면 IC 요원들이 추방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국토안보부는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게 추방될 경우 다시 미국에 입국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토안보부 크리스티 놈 장관은 라디오, TV, 디지털 매체 광고를 통해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나지 않는 한 당신들은 결코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이 조 바이든 전 행정부의 연방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 세이브 플랜을 결국 무산시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연방 제8순회 항소법원은 18일 바이든 전 대통령의 세이브 플랜을 차단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공화당 주도 7개 주 정부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세이브 플랜은 바이든 행정부가 앞서 내놨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연방 대법원이 2023년 위헌 판결을 내린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소득 기반 학자금 대출 상환 프로그램입니다. 학자금 대출 원금이 12,000달러 이하이며 최소 10년간 대출을 갚은 경우 빚을 자동 탕감한다는 내용과 대출자의 월 소득 10%를 초과하는 대출 상환금을 5%로 낮춰주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에 공화당 주도 7개 주 정부는 세이브 플랜은 교육부의 법적 권한을 초과한 것이라며 이를 중단해달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스티븐 그라스 연방 판사는 판결문에서 대출자들의 대출금을 대부분 탕감해준다는 세이브 플랜은 교육부 장관의 권한을 훨씬 뛰어넘은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앤드류 베일리 미주리주 검찰총장은 X 계정을 통해 비록 바이든 전 대통령은 퇴임했지만 이 선례는 대통령이 노동하는 국민들에게 다른 사람의 대학 빚을 갚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엄청난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연방법원이 뇌물수뢰 혐의 등으로 형사 기소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에 대한 연방법무부의 공소 취소에 대한 판결을 보류했습니다. 연방법원 맨하탄 남부지법의 데이로 판사는
어제 열린 법원 심리에서 연방법무부의 이번 공소 취소에 대한 경위 설명을 요구한 후 시간을 갖고 모든 주장에 대한 검토 절차를 거쳐 최종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소 취소의 경우 행정부의 결정인 만큼 일반적으로 사법부는 첫 심리에서 이를 승인하는 것이 관행이었기 때문에 호 판사의 결정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호 판사는 법정에 출석한 아담스 시장에게 11월에 다시 기소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연방정부와 부당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아담스 시장은 이번 공소 취소와 관련 어떠한 강요도, 어떠한 부당거래도 없었다며 11월에 다시 기소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죄가 없기 때문에 기소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아담스 뉴욕시장은 지난해 9월 뇌물수수, 전자금융 사기, 불법 선거자금 모금 등 5개 범죄 혐의로 현직 시장으론 처음으로 형사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뉴욕시가 NYPD의 부당행위와 관련된 소송을 해결하는 데에만 2억 달러가 넘는 돈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률 지원단체 리거레이드 소사이어티가 어제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뉴욕시는 지난해 NYPD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2억 600만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2018년 이후 가장 많은 금액으로 2023년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지불한 금액 1억 1,600만 달러보다도 8,900만 달러 늘어난 규모입니다. 집계된 숫자에는 소송이 공식적으로 제기되기 전 시 정부와 합의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납세자들이 이와 관련해 지불한 금액은 더 많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리거레이드 소사이어티는 밝혔습니다. 지난해 대표적인 합의로는 살인미수와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26년간 감옥에 갇혔다가 무죄 판결을 받아 풀려난 노베르토 피츠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1996년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DNA 검사 결과 총격범이 아니란 사실이 밝혀져 시 정부로부터 1,475만 달러를 지급받았습니다. 경찰이 실수로 관련이 없는 사람을 용의자로 지목한 경우와 주요 목격자들의 증언을 무시하고 보류한 경우 등도 대표적인 NYPD 부정행위 소송 합의 사례로 꼽힙니다. 소형 항공기 2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워싱턴 DC에서 발생한 여객기와 군용 헬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미국에서 항공기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주 남부에서 어제 오전 소형 항공기 2대가 공중에서 충돌해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항공당국이 발표했습니다. 연방항공안전청은 두 비행기가 각각 2명을 태운 채 충돌한 이번 사고는 관광지로 유명한 투싼시 교외 마라나 지방공항 상공에서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에 따르면 랜스에어 한 대와 세스나 172기 한 대가 충돌한 이 사고로 한쪽은 무사히 지상에 착륙을 했지만 다른 한 대는 활주로 부근에 지상에 추락하면서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이번 사고의 조사를 주도하고 있는 교통안전위원회는 수사관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그 같은 예비조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마라나 현지 경찰서는 추락한 쪽 비행기에 타고 있던 2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구조대가 손을 쓸 시간도 없어서 응급치료조차 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다른 한 대의 항공기 탑승자 2명은 다치지 않고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마라나시 당국은 사고기 2대가 모두 마라나 공항에서 이륙한 비행기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는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에서 10일 발생한 경비행기 충돌 사고 이후 일주일여 만에 일어났습니다. 당시 사고는 착륙기 한 대가 활주로를 벗어나 계류장에 점거해 있던 상업용 소형 제트기를 들이받아 한 명이 숨진 사고였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하와이주의 킬라우에아 화산이 어제 하와이 빅 아일랜드에서 다시 용암을 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활동이 활발한 화산 중 하나인 킬라우에아는 지난해 12월 23일 폭발 후 2달 가까이 간헐적 분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용암 분출은 화산 정상 분화구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 이로 인해 위협받는 주거 지역은 없습니다. 용암 분출은 어제 오후 8시 22분 시작됐으며 북쪽 분출구에서 최고 122m 높이까지 용암이 치솟았습니다. 하와이 화산 관측소는 이번 용암 분출이 12월 23일 이후 10번째 폭발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전 분출은 최단 13시간, 최장 8일 동안 지속됐으며 그 사이엔 분출이 일시적으로 멈췄었습니다. 베이사이드 111 경찰서 앞에서 경찰에게 총격 위협을 하던 한 남성이 사살됐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18일 오후 6시 40분경 79세 남성 에밀 윌리엄스가 차에서 내려 111 경찰서에 접근했습니다. 경찰서 앞에서 경찰과 대화를 하던 이 남성은 갑자기 건물 밖에 서 있던 경찰을 향해 총을 겨누었고, 경찰은 해당 남성에게 총을 내려놓으라고 명령하고 무전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른 경찰이 다가와 총을 내려놓으라고 추가 명령했지만 그는 지시에 따르지 않았고, 결국 충돌한 경찰 4명이 해당 남성에게 여러 차례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 남성은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사망한 윌리엄스는 브롱스 비영리단체 의료보조원으로 최근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었고, 나소 카운티 그레인넥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저지 80번 고속도로에서 대량의 지하 구멍이 발견됐습니다. 뉴저지주 교통국은 18일 최근 발생한 싱크홀을 메우기 위한 작업을 하던 중 I-80 고속도로 차선에서 지하구멍 90개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생긴 4피트 깊이의 싱크홀을 메꾸기 위한 작업 때문에 폐쇄됐던 80번 고속도로 동쪽 방향 차선은 3주 더 폐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통국은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폐쇄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며 운전자들은 이에 따른 지연을 예상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80번 고속도로는 지난해 12월에도 대규모 싱크홀이 발생해 일시 폐쇄됐는데, 이 지역은 과거 광산에서 붕괴된 갱도의 영향으로 싱크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일반 소매점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비닐봉지, 종이봉지, 스티로폼 용기 등 일회용품 제공 금지 정책을 폐지하기 위한 법안이 뉴저지 주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존 아자라티 주 하원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상정하고 본격 입법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아자라티 의원은 필 머피 주지사 등이 주도해 제정된 비닐봉지 등 일회용품 제공 금지법은 실효성이 없다며, 해당 법이 발효된 이후 오히려 뉴저지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더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저지주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소매점에서 비닐봉지 등 일회용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35도, 섭씨 2도, 밤 최저 기온 21도, 섭씨 영하 6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도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부터 기온이 올라가고 밤 최저 기온도 영상의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